네, 안녕하십니까. 백성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전원이 어느 날 갑자기 전원이 안 돌거나 혹은 컴퓨터가 안 켜질 때 파워 불량을 가장 먼저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직접 파워 교체를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고장난 파워를 교체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실제 이 PC는 저희 컴퓨터 수리 의뢰가 들어온 PC고 증상은 역시 파워 불량입니다. 고객분께서 이런 전기선을 연결하시고 전원을 켜니까 파워에서 펑 소리가 나면서 이제 컴퓨터가 안 켜지는 그런 상황이 되셔서 긴급하게 파워 교체를 하러 지금 맡겨두셨는데요. 자, 이제 지금 보시면 우리 보통 흔히들 많이 쓰시는 PC입니다. 2014년식 2014년 i5 CPU에 그래픽 카드가 이거는 펜이 3개짜리예요. 보시면은 구형이긴 하지만 3펜짜리. 펜이 많다는 것은 고전력 CPU를 의미합니다. 지금 핀도 빼보시면 이렇게 6핀짜리 하나, 2개가 들어가서 총 12핀으로 쓰게 되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근데 이런 그래픽 카드에는 지금 현재 달려 있는 걸 보면은 유디아 풀맨 60S라는 모델인데요. 전격 350짜리입니다. 350W. 350W로 사용은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게임이나 이런 장시간 그래픽 카드를 많이 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빨리 고장이 날 수 있는 그런 등급이 좀 전격 출력이 좀 낮은 파워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께서는 게임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격 500W로 교체를 의뢰를 해주셨고요. 지금부터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래픽 카드 6핀 빼실 때 항상 케이블을 빼실 때는 케이블에 고정 걸쇠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걸쇠가 벌어지도록 눌러 주셔야 됩니다. 누른 상태에서 빼셔야지, 안 그러면 커넥터나 이 걸쇠 부분들이 플라스틱이, 특히 걸쇠는 약한 플라스틱이라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가지고 케이블을 뽑아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메인 24핀입니다. 걸쇠를 누르고 직접 다이렉트로 윗방향으로 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긴 면에 왼쪽 오른쪽 약간 기울이면서 빼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이 부분에 걸쇠를 누르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것이 바로 CPU 보조 전원입니다. 케이스의 종류에 따라서 혹은 조립된 상태에 따라서 좀 뽑기가 난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공랭 쿨러가 큰 게 있는,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다면 손이 안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메인보드를 풀고 CPU 보조 펜을 핀을 빼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메인보드에 연결되는 거는 주 24핀 하고요. 그리고 보조 전원입니다. CPU 보조 전원 4핀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8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CPU 보조 전원하고 그 다음에 왼쪽 여기에 아까 그래픽 카드 전원 있죠. 이 전원, 그래픽 카드 전원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겠지만 종종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픽 카드도 이렇게 4핀이 되는 거죠. 아니 8핀.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색 케이블 색상으로도 좀 구분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래픽카드 보조전원을 CPU 보조전원이 공급되는 단자에다가 실제 끼워 버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가 안 켜진다고 갖고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 쪽에 있는 케이블들은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여기 SSD와 하드, 그리고 뭐 CD롬이 있다면 CD롬, 이 정도가 연결된 거를 이제 분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하드와 SSD 쪽에 있는 전원 케이블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뒷판을 열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지들이 다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에어로 이렇게 청소기라든가 혹은 요즘에 그 에어 스프레이 좀 문제가 좀 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미리 에어를 이런 먼지 청소를 좀 하고 나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먼지들이 호흡기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자,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CPU 보조 전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뺐던 주 전원이고요. 보통 이렇게 조립을 하면서 케이블 타이로 많이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조심해서 가위로 잘라 주시면 되는데, 자르실 때는 너무 수직으로 앞날이 찌를 수 있게끔 하시는 것보다는 둥근 면이 있잖아요. 가위가 둥근 면으로 이렇게 좀 틀어서 앞날로만 살짝 잘라 주시는 게 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케이블 손상이 안 가게. ID 케이블이죠. ID 케이블이 케이스 쪽으로 펜이나 아니면 앞에 다른 전원, 외부 저장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전원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요즘에는 대부분이 펜인 경우가 많고, 펜도 다른 소켓 방식도 있지만 아직도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여기도 빼주시고. 자, 이렇게 케이블들은 완전히 분리를 했고요. 이제 아까 언뜻 말씀드렸던 부분, CPU 보조핀이 지금 얘를 빼내야 되는데, 보시면은 공간이, 케이스에서 공간이 그렇게 녹록진 않습니다. 대충 빠질 것 같은데요.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빠지기는 할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파손된 애는 그냥, 아니 고장난 애는 커넥터 쪽이 파손돼도 상관이 없지만 케이스 쪽이나 보드 쪽이 파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제가 한번 빼보겠습니다. 쉽게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뭘 하다가 안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당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저도 말이 잠깐 꼬였습니다. 참고로 억지로 하지는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는 마시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케이블을 어차피 고장났으니까 잘라버리든가,
이 커넥터에서 잘라버리든가, 안 그러면 메인보드를 분리를 한 다음에 빼든가. 근데 우선은 이렇게 CPU 보조핀을 이렇게 4핀씩 나눠서 작게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러고도 안 되면은 오늘은 그냥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다행히 나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작게 했더니 나와줬습니다. 약간은 이렇게 밀어 넣어서 고정을 시키게 돼서 이렇게 8핀 이 형태로 되어 있던 거를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4핀식으로 나눠서 빼낸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선된 케이블들은 모두 이렇게 다 분리를 해냈습니다. 그럼 이제 케이블 분리는 다 됐으니까 파워 서플라이 고정시키는 나사, 보통은 이렇게 4개의 나사로 고정들이 됩니다. 나사 굵기는 뭐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통 대부분이 동일한 규격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항상 조심하실 때는 조심하실 부분이 한번 잡고 힘차게 이렇게 당기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다른 부분들이 커넥터에 막 걸리거나 해서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왼손으로 여기를 잡아서 보내주시고 오른손으로는 이쪽에서 살짝 보면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폐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체를 하게 될 파워입니다. 마이크로닉스 전격 500W짜리입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조립은 해체 역순입니다. 보통. 근데 자꾸 반복하시는 분들은 이게 몸이 알아서 움직이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체를 하긴 했는데 어떤 순서로 했는지 해체가 지나고 나면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 전에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찍으시면서 해주시는 게 작업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하기에 편합니다. 파워를 보시면 공기가 들어가는 팬이 있고요. 이 팬이 어느 방향으로 와야 될지, 자, 예를 들어 본체의 바닥 쪽을 향해서 가야 될지 본체의 위를 향해서 가야 될지 헷갈리시죠? 자, 이렇게 헷갈리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 본체 케이스의 외부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안쪽에 있는 파워 안쪽에 있는 더운 공기를 식혀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니까 케이스 바깥쪽으로 이렇게 케이스 바닥 쪽으로 환풍구가 향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고정했던 고정 나사를 가지고 다시 고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사 체결은 습관적으로 대각선 방향을 위주로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맞자. 죄송합니다. 제가 시력이 나빠져 가니까 다른 데다 엄한 데다가 지금 나사를 갖다 댔습니다. 한 번에 다 잠그지 마시고 나사를 다 고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완전히 잠가 주시면 일단 고정은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블
연결들을 해볼 건데요. 자, 보시면 여기서 편하게 하실 분들은 내부에서 선을 그냥 연결하셔도 됩니다. 예를 무슨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연결을 결선을 하시고 선들이 이 펜이나 다른 데 영향을 안 받도록 포박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깔끔하게 하실 분들은 케이블을 이렇게 뒤로 다시 빼주십니다. 마찬가지 빼실 때 이런 두툼하게 툭툭 튀어나온 부분들이 기존의 케이블에다가 걸려서 기존에 있는 케이블들이나 단자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히 이렇게 해서 완전히 케이블을 뒤쪽으로 빼냈고요. 그럼 지금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 케이블 그리고 케이스에 있는 케이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연결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24핀 수전원을 결선을 해보겠습니다. 단자와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구멍 쪽으로 나오시고 결선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작업하실 때는 힘이 너무 가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작업이 돼야만이 가장 원만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 CPU 보조핀과 그래픽카드 전원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빨간 게 CPU 보조 전원, 왼쪽이 그래픽카드 전원입니다. 친절하게 PCI-E라고 해서 익스프레스의 준말이죠. PCI 슬롯에 전원 공급해주는 전원용이라는 케이블이라는 걸 표시를 해놨습니다. PCI per E라고 적힌 이 케이블은 그래픽카드 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죠. 가끔 보면 CPU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보통 CPU는 이런 식으로 8핀, 4핀 케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케이블을 잘 찾으셔서 CPU 전원에다 꽂아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이런 8핀 스타일이 결선되어 있는 데서 안 빠졌죠. 안 빠져서 제가 이렇게 4핀으로 두 개를 분리를 해서 빼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들어갈 때는 요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보통 결선할 때, 조립할 때는 걸리는 게 없이 잘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빼낼 때가 역방향에서가 좀 뭔가 걸리는 듯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픽카드 전원 연결하겠습니다. 케이블들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꼬여 있습니다. 꼬인 걸 조금 풀고, 가끔은 케이블 길이가 조금 모자라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풀어서 그래픽카드 쪽으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케이블도 지금 꼬여 있네요. 중고 케이블인데 이 앞전에 쓰셨던 분이 뭐 단자를 하나만 쓰셨는지 아니면 요걸 미처 못 보고
그냥 케이블 타이를 묶으셨는지 이게 꼬여 있습니다. 이걸 한번 풀어서 이게 뭔가 제조 공정에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케이블을 연결하겠습니다. 결선하시고 케이블이 너무 뻣뻣하게 당겨지는 것 같으면은 결선하는 방향을 좀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보통 그래픽카드 후면 쪽에서 이 후면 펜 반대 방향에서 케이블이 올라오도록 저는 결선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앞쪽에서 선이 가게 됐을 때 올라왔을 때 여기 팬들을 움직임을 방해해서 혹은 부딪혀서 팬이 손상하는 경우, 케이블이 손상이 가서 합선되는 경우, 쇼트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 그래픽 카드가 상당히 큽니다. 얘도. 근데 저 뒤에 밑에 보면 PCI 슬롯이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보이십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나머지는 여기서 요만큼은 지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점점 그래픽 카드가 이런 형태로, 제 손 모양처럼 이런 형태로 휘게 됩니다. 본체가 이렇게 세워질 거니까요. 단순하게 휘는 것도 문제지만 휘게 되면 접점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접점이 벌어지게 되면은 화면에 이상이 생긴다든가 멈춰버린다든가 뭔가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이 케이블로 최대한 잡아줄 수 있도록 저는 그 방법을, 저만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24핀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 케이스 쪽이라든가 해서 그래픽 카드 케이블을 잘 고정을 해서 그다지 큰 힘이 아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정도, 처지지만 않게끔 하는 정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케이블을 이렇게 결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자, 이제 주전원, 보조전원, 그래픽 카드까지 결선을 했고, 이제는 ID 케이블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SATA 케이블보다 이 ID 케이블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롭냐면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 케이스는 넓어 보이지만 실제 안쪽에서는 작은 구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구멍이 잘못하면은 이게 순놈이죠. 순놈이 저 핀이 세 조각인가로 되어서 나눠져 있어요. 3등분으로. 안 맞으면 저 핀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살살 밀어넣어 보시고 제대로 안 들어간다. 그러면 다시 또 봐주시고 핀들을 봐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핀이 밀려났거든요. 뒤로. 뭔가 안 맞는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거만 튀어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이시려는 거 잘 모르겠네요. 얘를 안으로 다시 좀 밀어넣고 뭔가 조금 맞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순서를 한번 바꿔서 안 맞네요. 이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저는 이 핀이 살짝 나온 걸 힘을 가해서 약간 밀어주고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플라스틱 그냥 케이스가 커넥터가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찢어지는 거죠. 하시다 보면 좀 느낌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기는 접촉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곳에서 저항이 발생이 되고, 저항이 발생이 되면은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되고 열이 발생이 됩니다. 열이 발생이 되면 화재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기 커넥터는 항상 흔들림이 없이 잘 고정이 될 수 있도록 꼭 명심해 주십시오. 자, 이제 제가 결선은 했지만 이제 SSD와 그다음 하드디스크 전원을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SATA 케이블인데요. 저는 파워에서 먼저 나온 거 중간, 그다음에 말단 끝에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은 같지만 전류는 앞쪽이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조금 더 가까운 쪽에 연결해 주시고, SSD는 많이 먹지 않으니까 끝에 거 말단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핀 안에 혹시 먼지나 그런 게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하신 다음에 꽂아주시면 되는데, 핀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 마찬가지 하드디스크에도 SSD에도 단자가 기역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맞춰서 밀어넣으십시오. 이 부분을 맞추지 않고 밀어넣게 되면은 단자가 그냥 파손돼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선은 다 됐습니다. 결선은 다 됐기 때문에 일단은 가포박을 먼저 해줄게요. 자, 보통 보면 케이블들을 이렇게 묶든 혹은 뭐 이렇게 내리면서 묶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케이스의 상황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포박할 때는 뭐 상황이 안 되면 이렇게 눕혀서 하셔도 됩니다. 눕혀서. 근데 저는 우선 작업을 동영상으로 먼저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측면이기 때문에 다음 작업부터 더 진행을 한 다음 저는 포박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결선은 다 끝났습니다. 24핀 주전원, CPU 보조 전원, 그래픽카드 전원, 그리고 아까 뒷면에서 SSD, 하드 전원까지 다 했고요. 케이스까지 연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친구가 잘 켜지는지,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동작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키보드, 마우스, USB 등등 케이블들을 연결을 하시고, 모니터도 연결하시고, 이제 전원을 연결해서 스위치를 켜겠습니다. 맨 마지막 작업이 다 끝나서 전원을 인가하기 전까지는 파워 스위치는 0쪽으로 눌러 주십시오. 그게 오프입니다. 이제 1쪽으로 누르면 켜지는 거죠. 전원을 켜겠습니다. 네, 잘 돌아갑니다. 펜이랑 도는 게 보이시죠? 네, 부팅도 잘 됩니다. 윈도우까지도 이제 정상적으로 부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윈도우까지도 정상적으로 부팅이 잘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요 파워를 교체하는, 스스로 파워를 교체하는
그 방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주의해야 될 사항들 혹은 뭐 참고하실 사항들은 잘 참고하시면 아마도 스스로 파워를 교체하시는 쪽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얼마 없으면 이제 추석인데요. 추석 연휴 모두 즐겁고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